자, 이번 시간부터는 사회보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 개념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법제론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기본법의 정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이란 뭔가 우리가 언제나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 사회보장이란 이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를 통해서 두 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해서 사회보장의 개념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제로에서 다시 한번 정독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사회보장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이론적 접근으로 소득보장으로 경제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미래에 대한 위험관리이다. 이런 용어들 또 복지다원주의나 복지혼합의 개념화에서 민영화되는 추세이다. 이런 용어와 더불어서 나온 미래에 대한 위험관리이요, 예방적 차원의 보장이요, 경제적 보장이요, 소득 보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등장 배경이 있는데 등장 배경은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 보시고 사회보장의 기본 전제. 사회보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등장배경, 사회보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것처럼 물론 또 특징으로 하나로 쭉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나 세부 목차가 많다 보니까 이게 목차를 나눈 겁니다. 사회보장은 전통적 보장제도에 분규가 있어야 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사회보장이다. 또 이 사회보장은 원칙적으로는 자기 기여도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 예방 차원이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임금 노동자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기여가 있어야 자기 기여가 있어야 사회보장이 현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도 자기 기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뭘 만들었어요? 바로 베버리지가 말한 것처럼 공공부조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보험에는 원칙적으로는 사회보험으로 자기 기여도를 가지고 자기의 미래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가 일괄 도와주는 공공부조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완전 고용 정책이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겠지만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현재 우리의 사회보장도 이런 과정에서 이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의 목적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굳이 안 읽어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욕구의 충족, 소득의 재분배, 사회 통합, 사회적 불안 해소, 또 그러면 경제적 불안 해소, 또 국민의 생존권 실현, 빈곤으로부터 해방, 다 이런 한 구절이 다 사회보장의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의 특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위에서 내용은 배경부터 시작해서 목적까지 이 사회보장의 원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소득보장의 성격으로 경제적 곤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다. 국가의 의무로서 강제성을 띈다. 뭐 등등 해서 여기를 가지고 설명하였지만 사회보장은 사회통제적 성격도 띈다. 사회통제적 성격도 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 끝에 공공의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서 집행된다. 이런 내용들도 잘 쓰지 않지만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의 원칙과 뭐 발달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회보장 정책을 처음 끄집어낸 그것은 1942년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는 베버리지는 영국을 좀먹는 5대 사회학으로 소위 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나열을 했지만 어찌 보면 암기하는 방법은 베버리지의 베버리지의 5학인 것은 무지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은 더는 아니지만 무지하다 보니까 무엇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몰라요. 불결하다 보니까 결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지하다 보니까 나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빈곤과의 소위 정책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전면 사회적
빈 공간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예요.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뭐 아는 바가 없으니까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니까 누구도 불러주지 않아요. 개인이 게을러서 나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누구도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나태한 거예요. 아이들리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5학을 제시한 거였어요. 그걸 각각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5대 정책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 주택정책, 의료정책, 고용정책, 소득정책 이런 5대 정책을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것이 베버리지였어요. 베버리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을 제시하면서 사회보험제도를 제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여를 전제로 해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기여를 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부조를 가미한 사회보장을 제시한 것이 베버리지였어요. 그래서 사회보장의 6대 관리 원칙은 사실은 사회보험을 원칙으로 해요. 왜냐하면 공공부조는 국가가 일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6대 관리 원칙을 사회보장의 원칙으로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대 원칙 나와 있지요. 그냥 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베버리가 제시한 6대 원칙을 균일, 객출, 균일급여. 사진기 앞뒤로 이렇게 바꾸어서 균일, 객출, 균일급여. 그래서 균일, 객출이라고 합니다. 균일, 객출, 균일급여. 급여의 적절성, 그리고 여기는 적용 범위의 포괄성, 대상의 분류, 관리 운영의 통일이라고 하는 6대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봐주시고. 그다음에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사회보장의 원칙을 1952년에 사회보장의 원칙을 3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원칙 1952년에 채택된 건데 대상의 보편성,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보편주의 원칙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용 부담의 공평성, 이건 균일이 아니죠. 공평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많이 걷고 기여를 많이 하도록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기여를 하되 기여의액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의 그 공평성, 그리고 급여 수준의 적절성, 그래야 소위 그에 대한 보험 혜택을, 보험 급여를 받는 것을 적절하게 적어도 최저 생활 수준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급여 수준의 적절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사회보장의 원칙은 대상의 보편성, 비용 부담의 형평성 또는 공평성, 또 급여의 적절성을 제시하되 급여의 적절성, 대상의 보편성, 비용 부담의 공평성, 급여 순위의 적절성을 하면서 비례급여, 균일급여를 제시를 합니다. 비례급여, 균일급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급여 순위, 그에 상응하는 생활 수준에 따른 차등급여를 비례급여라 하고 균일급여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은 누구나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균일급여라고 설명을 합니다. 더 올라가 볼까요? 그런가 하면 부양 수준, 우리가 모든 가족들이 똑같은 가족 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를 갖지 않은 가정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신남매를 둔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비례급여, 균일급여만을 적용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달리 평균적인 다른 가족과는 다른 부수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 가족에 대한 그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도 조달해 줘야 한다. 그래야 급여의 적절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것이 국제노동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양 수준의 원칙이 등장이 됩니다. 부양 수준의 원칙. 국제노동기구의 원칙도 우리가 출제된 지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출제될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기능 그러면은 뭐 순기능, 역기능 그런데 순기능이야 뭐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순기능이 더 크고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는 거죠.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존성 심화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순기능은 여러분들 굳이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오면 역기능에 대해서 여기 보면 사회보장의 역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여한다는 소위 많은 부담이 필요하다. 세금의 증가는 근로 의욕을 감소시킨다. 이래봤자 받는 돈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뺏긴다면 누가 미쳤다고 일을 나오겠어요?
그래서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 또 그런가 하면 그러면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확대는 결국에 조세율의 증가로 인해서 말하면 저축의욕.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현실 생활을 위해서 소비를 하고 일부는 미래 생활을 위해서 세이브, 저축을 하게 되는데 저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확대는 결국에 국민 저축을 감소시켜서 국가 전체의 저축을 감소시키고 이것은 당연히 투자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연세상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순기능, 역기능으로 나눠볼 수도 있지만 그냥 생존권 보장, 최저생활 보장, 생활 안정이나 경제 안정, 소득 재분배. 또 그런가 하면은 소득 재분배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은 특히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이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소득 재분배는 유형으로 볼 적에 수직적 재분배도 있고 수평적 재분배도 있고 세대 낸 재분배도 있고 세대 간 재분배도 있고 단기적 재분배도 있고 장기적 재분배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소득 재분배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보험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수평적 재분배. 공공부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수직적 재분배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 분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재분배 중에 여기 보면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가장 일반적으로 나누는데 수직적 재분배, 그렇다고 해서 공공부조는 수직적 재분배만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있지만 어느 쪽 비중이 더 크냐라고 할 적에 수직적 재분배는 공공부조가 좀 더 수직적 재분배, 말하자면 소득의 부자로부터 빈자회로의 이전이 좀 더 강한 역할 비중을 갖는 것이고 다음에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 당연히 수직적 재분배도 있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세율을 붙여서 보험료를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은 세율을 붙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재분배도 있지만 수직적 재분배도 있지만 수평적 재분배 기능이 좀 더 크다. 그래서 이쪽을 보험에서 비중을 크게 잡는 것은 수평적 재분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대 간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 보통 국민연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대 간, 세대 내에서 국민연금의 운영 방식에는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이 있는데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번 돈의 일부를 적립해 놨다가 그걸 가지고 내가 나이를 먹거나 장애를 갖게 되면 그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립 방식입니다. 적립 방식은 내가 내 수입의 일부를 세이브해 놨다가 쓰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가 번 소득의 일부를 세이브하는 것을 몇 년 거의 비슷비슷한 나이대 출생 연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같이 나눠 쓰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은 세대 내 재분배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부가 방식, 그야말로 현재 내 소득을 가져다가 일부는 내 현재 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소비하고 일부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노인 세대들의 생활비로 내놓도록 되어 있는 것이 부가 방식이거든요. 부가 방식은 다른 말로 젊은 세대의 집단적 노인부양이란 말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세대 간 재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우리는 지금 세대 내 재분배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연대기능의 통합기능, 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되 특히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단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좀 더 액센트를 주어보시고 다음에 사회보장의 이념은 시작하면서부터 다뤘습니다만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장이란 두 가지 목적을 위한 세 가지 제도를 말한다 해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지금 두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란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목적, 세 가지 제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2항, 3항, 4항, 5항으로 넘어가면서 사회보험이란, 공공부조란, 사회서비스란,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이렇게 해서 소위 각각의 사회보장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법령의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두 가지 목적을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는 제도를 사회보험이라고 하고 공공부조란 주체는 공공이죠. 공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의 책임하에 어려운 국민의 어려운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두 가지 목적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 서비스 두 가지 목적을 위한 이런 제도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 서비스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사회안전망 새로 신설된 거지요. 평생사회안전망. 누구나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기본 욕구뿐만 아니라 이건 보편적 욕구니까 기본 욕구를 보편적 욕구를 기본 욕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자가 살아가면서 부닥치게 되는 특수 욕구, 가장 개별적 위험이죠. 특수 욕구를 돕기 위해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여기 보면 맞춤형 사회보장을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한다 해서 여기 정책론에서 벌써 두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생사회안전망까지 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정책론에서 두 번 맞고 또 법제론에서 또 한 번 보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의 이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어쩌면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을 왜냐하면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인 정책을 문서화한 것을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일반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학적 접근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험용에서는 정형화될 수 있을수록 출제 비중이 높다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을 정책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좋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의 목적 보시고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을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굳이 설명하지 안 되겠지요.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법률 적용의 원칙에 첫 번째 원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최고의 가장 최상위법은 헌법이고 그중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 다음에 상위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이고 그 밑에 단일법적은 없지만 사회보험 관련 법률, 공공부조 관련 법률,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률을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어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반드시 상위법인 사회보장기본법에 맞추어야 한다라는 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규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외국인도 모든 외국인은 아니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사회보장에 적용을 받는다면 아무리 국내에 체류해도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을 적용할 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사회보장 혜택을 준다면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주겠다. 상호주의 원칙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은 법제론에서 이게 주로 나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의 원칙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사회보장기본법이 보통 3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여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된다. 보편성의 원칙. 다음에 모든 급여 수준이나 비용 부담이다.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또 그러면 여기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된다. 민주성의 원칙. 또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할 때는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 이 연계성에 것은 기관 간 협력성이라고 이것을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는 이것을 통합성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전달 체계에서는 통합성의 원칙으로 기재를 했던 것을 연계성, 컨티뉴이티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 여기 책임성의 원칙 또는 책임 분담의 원칙.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유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등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책임 분담의 원칙,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의 운영 원칙을 7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용부담 다행이점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비용부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용부담은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분의 합리적 조정인데, 특히 여기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노사정 3자 부담을 한다. 여기 보면 사용자와 비용자가 바로 이게 노사가 됩니다.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보대로 자영업자가 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이런 지역가입자의 입장으로 하는 것은 그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사업장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가 내는 부담이 가장 많습니다. 때문에 노사가 같이 내도 일부는 국가가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건 정의되겠지. 그래서 노사정 3자 부담으로 노사정 3자 부담으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노사정 3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회보험은 노사정 3자 부담. 이렇게 노사가 내는 사회보장성 주체인 사회보험료를 주도인 지원을 하되 국가지원금을 합쳐서 운영한다라는 것을 사회보험의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다시 법제를 보겠습니다. 나머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읽어보시고, 다음에 사회보장 전달 체계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 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이 말은 접근성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공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이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회보험이란 뭘까? 역시 이것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규정을 통해서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이 있지만, 많은 그 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여기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보험은 5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대 프로그램. 그래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늙었을 때, 실직했을 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그에 비해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산재보험은 모두를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 질병, 사망 등의 경우에 치료를 해준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소득 보장도 되지만, 왜냐하면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통해서 건강도 보장하지만 나머지 7개의 급여를 통해서 생계 안정을 도모해주는 소득 보장도 같이 하거든요. 그 때문에 산재보험은 건강 보장과 소득 보장을 모두 행하는 이런 보험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다 보시고, 사회보험의 요건, 사회성, 보험성, 사회보험성이죠. 법률에 의해서 강제된다, 강제성. 그리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부양성. 아직은 이제 출제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만 사회보험의 요건 다 아시면서도 막상 단어로 해놓으니까 사회성, 보험성. 사회성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생활위험에 대한 차원에서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이다 라는 것을 사회성이라고, 보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대처이다. 보험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대처이다라는 말로 설명하면 되고, 다음에 법률로 강제된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해서 강제성, 부양성, 이렇게 4가지 특징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보험은 왜 등장했는가라는 것을, 사회보험은 왜 등장했는가?
사회보험에서는 사회보험 여러분 우리가 발달사를 봤습니다만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뭐였어요? 1883년에 만들어진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중에 질병보험이었고 그 다음 보험이 1884년에 만들어진 노동자 보상보험이라고 하는 오늘날 산재보험이 되겠고 1889년에 만들어진 노령폐질연금, 오늘날의 국민연금 중에 노령연금을 이렇게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세 가지라 하고 좁은 의미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질병보험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사회의 현대국가들의 사회보험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최초의 보험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산재보험이었어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 층의 다른 아픔, 질병, 부상, 사고 이런 것이 발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산업화 진행 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많은 문제 중에 많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사회보험이 등장했다라고 또 그들 스스로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보호받기 위해서 사회보험을 필요로 했었다 해서 산업화 진전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산업화의 진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정립, 노동계급의 성장, 공황의 주기성. 공황의 주기성 너무 광대하게 말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워낙 불규칙해. 여기는 주기성이 아니라 불규칙성, 요즘 같으면 경기 침체. 언제 회사가 망할지 몰라요. 언제 나에게 이런 위험이 부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내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를 대처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를 국가가 시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황의 주기성이라고 했지만 오늘 같으면 경기 침체 발생의 불규칙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옛날 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봐주시고 다음에 사회보험의 특성, 기능 쭉 적고 있지만 워낙 세부 목차가 많아서 그냥 그 중간 목차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사회보험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에 법률에 의해서 강제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되어서 이것을 강제 가입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공공부정의 사회 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행한다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국가가 독점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회보험은 자산조사가 없죠. 말없이 개인수를 적군요. 그리고 수익자 재정부담의 원칙이 정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여라고 하죠. 기여. 이것을 보험료. 그런데 이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법률로 마치 세금 걷듯이 거기 때문에 조세도 아니면서 사회보장 성격의 조세다라고 판례로 이렇게 써서 오늘날 그냥 사회보험료를 세금처럼 국가가 걷어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성의 조세다 이렇게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규정 등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 이 규정된 욕구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죠. 노령연금 몇 살 이상이 되어야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방빈적 예방을 강조한다. 이런 특징을 또 개인적 형평성도 사회적 적절성도 강조하지만 특히 공공부주와 비교한다면 특히 사회적 충분성, 사회적 적절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 사회통합 보시고 또 사회보험의 기능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틀리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보험의 원칙과 효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쩌면 사회보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맥상통하죠. 왜냐하면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크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 아시는 거지만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 최저생활보장, 소득 재분배, 또 그런가 하면 기여 분담, 특히 직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는 노사 균등분담. 이 국가도 같이 노사정 3자, 사회보험은 노사정 3자 부담의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사회보장기본법, 기여분담,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또 정치사회적 효과라고 적었는데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 갈등의 제도화에 대하여 정치 안정화 및 탈급진화, 앞에 있는 것,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탈급진화
급진적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탈급진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러면 급진적 성향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 사회연대의 정치적 기반 구축, 또 사회권 확립, 윤리적 정당화, 다 좋은 말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사회 계급 갈등을 제도화시킴으로써 계급 갈등, 당연히 노사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도 그 다툼을 파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동시에 급진적으로 체계를 바꾸려는 모습을 좀 더 점진적인, 더 부드러운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험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회보험의 특징을 또 보면은 민간보험과 비교를 해보면 사회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민간보험과 비교한다면 공통점으로서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의 이전, 또 공동분담,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보험이나 민간보험은 모든 정책의 사회보험 정책이나 민간보험 운영 원칙이나 이런 것을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명확한 계산을 필요로 한다. 민간보험은 아주 정확한 계산을, 이론짜리 하나까지 틀림없이 아주 정확한 계산을. 공공부조는 아예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죠. 사회보험은 어느 정도, 여기 정확하지만 민간은 매우 정확한, 사회보험은 평균적으로 정확한, 어느 정도 정확한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공공부조는 아예 계산이 불가능한,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강도의 위험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계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맞고, 다음에 여기는 중요한 것이 여기 5번. 사회보험이나 민간보험은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아요. 어디에 근거해? 규정된, 법률로 규정된 계약으로 규정된 욕구에, 추정된 욕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규정된 민간보험 또는 법률로 규정된 욕구에 근거해서 급여를 어느 정도 지급하겠다를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는다, 여기다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런 차이점은 보면 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지만 민간보험은 자발적 가입이다. 사회보험은 저소득, 최저소득만을 보호하지만 민간보험은 개인의 희망과 지불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이 짧지만 사회보험은 최저소득이나 최저보장 이상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면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낸 거에 받을 수 있는 최저소득 이상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민간보험은 개인의 희망이나 지불 능력은 내가 보험료 낸 만큼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 내가 낸 만큼, 내가 희망한다면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내가 민간보험료를 냈다면 그 낸 거에 대한 대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는 최저소득 아니면 보험료 납입 금액 이상을 급여로 제공하기를 요구하지만 민간보험은 내가 낸 만큼 이상을 내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는 최저소득이란 말을 쓰고 여기는 지출한 지불 능력의 민간보험료 낸 것만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이나 민간보험이나 개인적 형평성, 사회적 적절성,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다지만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 할 적에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합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것이고 민간보험은 개인적 공평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 사회보험은 법률로 규정을 하지만 민간보험은 계약서로 규정을 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도표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보험의 특징을 공공부조와 비교해 본다면 여기 아래 도표에 있는 거 있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공부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가져다가 그대로 공공부조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문제가 나올 적에 공공부조의 특징이 나온다거나 사회보험의 특징이 나온다거나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도표인 이 내용을 가지고 주로 출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보장 일반을 하면서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과 그중에 먼저 첫 번째 사회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공공부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